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60세 이후 가난해지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좀 충격적인 주제죠? 노인 빈곤 문제는 이제 너무 자주 접하는 이야기죠. 뉴스나 기사에서 흔히 다루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무겁고 진지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나중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군가는 이런 소소한 습관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꿈꾸시죠?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뭐 별거 있어?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습관들이 결국 나중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은퇴 후 돈 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분이세요.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럴 뻔했네, 하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가족들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죠. 집안일 하느라 저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쇼핑을 한다 해도 집에 필요한 것들, 남편과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 위주로 사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이제 애들도 다 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쇼핑할 때도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사고 싶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동네 조그만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는 걸로 시작했죠. 저를 위해 무언가를 사본 게 아득한 옛날 일이라 동네의 이 쇼핑몰이 최고의 출발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웬일인가요? 여기에도 1+1 세일 전단이 가득이더라고요. 직원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꼭 사셔야 하겠는데요. 하면 고민하다가도 원래 세일 안 하는 건데 특별히 세일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바로 카드를 긁게 되었죠. 세일해서 샀으니 과소비가 아니다며 이건 안 사면 손해겠네 하다 보니 어느새 두 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소소한 쇼핑이 제 취미가 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엔 이게 웬걸? 온라인 쇼핑몰에 푹 빠지게 되었죠. 클릭 한 번으로 뭐든지 집으로 오는 시스템. 세상이 이렇게도 편리해지다뇨. 오늘만 한정 세일, 딱 100분만 모십니다. 이런 문구를 보면 정말 무언가를 놓칠 것 같아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사실 필요도 없는 물건들인데 이건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덜컥 사버리는 거죠. 그때 그 느낌, 진짜 짜릿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쇼핑을 하고 다니면서도 그 당시엔 전혀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드 내역을 받아봤는데 내 인생 그렇게 긴 명세서는 처음 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확 밀려왔죠. 다들 60대가 되면 은퇴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재정적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걸 제가 못 느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소비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매번 쇼핑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하나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쇼핑을 가면 이거 정말 필요할까? 하고 자문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품고 나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매번 세일에 혹해서 할인받았으니까 더 많이 사야지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그래, 이젠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을 때도 됐어. 이것이 나에게는 작은 기쁨이니까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고가의 제품을 산 것도 아니고 아주 합리적으로 쇼핑한다고 생각했었죠. 사실 그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말이죠. 과거의 나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현명하게 소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완전히 소비를 끊을 수는 없겠죠? 마트에 가면 할인 품목에 눈이 가고 온라인 쇼핑에서 예쁜 물건을 보면 언젠가 사야지 하는 마음은 여전해요. 하지만 이제는 현명한 소비를 하고 정말 필요한 물건만 사고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가끔 이거 사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소비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 습관을 잘 다듬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정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매달 쓸 돈을 미리 예산으로 정하고 필요한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을 구분해서 어디에서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리고 자산 관리도 제대로 해보려고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은퇴 후에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소소한 투자도 시작했죠. 매달 조금씩이라도 투자하면서 자산을 점점 늘려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아, 이게 바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이거 꼭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면 꼭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소비 습관을 바꾸고 정말 필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변화해 가다 보면 은퇴 후에도 가난해지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사연 잘 들었어요. 60세 이후의 삶은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죠.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법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서두르지 않고 소비하는 습관. 60세 이후에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즐기면서 소비에 조금 더 관대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제껏 못 누려봤던 것들, 내 인생에서 필요했던 것들 다 사버려야겠다 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할인, 세일, 1+1 너무 유혹적이지 않나요? 특히 세일 문구를 보면 마치 세일을 놓치면 세상을 다 잃을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 물건이 있다고 해서 내 삶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세일을 발견할 때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물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만으로 세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 소홀히 하는 습관. 운동은 젊을 때나 해야지 라는 생각에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건강을 소홀히 하면 병원비가 뒤따르고 그 비용은 결국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마련이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는 생각으로 건강관리를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귀찮고 힘들어도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력으로 나중에 병원비를 아끼는 길이 되니까요. 세 번째, 금융관리 소홀히 하는 습관. 매달 연금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연금을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고 시간이 지나면 통장이 왜 갑자기 텅텅 비었어?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예산을 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하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대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조금씩 재정 상태를 체크하고 매달 초에는 이번 달에는 조금 더 절약하자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세우면 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가능하죠. 네 번째, 늦은 나이에 대출을 받는 습관. 돈이 없으면 뭐 대출 받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대출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전에 진짜 내가 상환할 능력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번 더 해보세요. 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 이젠 자녀들이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도움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자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재정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자녀들에게는 나는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어 라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습관을 고쳐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60세 이후에 가난해지는 습관을 고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때 그 습관을 고치기를 잘했구나 하고 뿌듯하게 느끼실 날이 올 거예요. 결국 60세 이후의 삶은 우리 손안에 있어요. 변화는 언제나 작고 유쾌한 시작부터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실천하면서 인생을 더 풍성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모두 작은 변화로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된답니다. 언제나 정성 가득한 이야기로 늘 함께 할게요.